자, 여기가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삼목도 선사주거지입니다. 그래서 영종도, 그러니까 요 영종도 내에서 발견된 신석기 유적 중에서는 현재로서는 이제 유일하게 지금 보존되어 있고요. 국가 사적은 아니지만 인천광역시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문화재 지정제도를 얘기하면 이제 국가가 지정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나 도 단위가 지정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시나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제 구가 되겠죠. 그 단위로 또 지정되는 것들이 있어. 보통 향토유적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향토유적이라는 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정문화재는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제 국가가 전혀 어떤 뭐 지원이 하는 게 없고요. 보통 이제 광역시나 도 단위 그 이상부터 이제 보통 저희가 지정문화재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5호로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종도 내에서 유일하게 선사유적 중에 유일하게 현재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유적입니다. 그래서 삼목도 선사주거지는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한 중기, 그러니까 기원전 한 3,500년을 전후한 그 시기부터 뭐 있었던 유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따지면 한 5,500년 전쯤 되겠죠. 이제 오래된 유적이 되겠고요. 영종도 내에서는 이거보다 빠른 유적은 이제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운서역, 현재 운서역 자리에 있었던 운서동 1유적이라 부르는 그 유적이 이거보다 좀 빠른 시기였고요. 그 다음 단계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주거지가 집자리가 17기가 발견됐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돌을 쌓아서 했던 야외 화덕자리 2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발굴 조사가 지금 보시는 저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주거지가 복원되어 있는 주거지가 세 동이 있는데 그 아래동까지만 원래 처음에 발굴 구역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발굴을 하는 와중에 이쪽에는 이제 계속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요 산 전체가 원래 이제 이쪽을 메꾸기 위한 토치장으로 원래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계속 공사는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와중에 다시 유적이 이제 깎은 단면에서 나타나서 공사가 중지되고 지금 위에 있는 2동이 복원되어 있는 그 위쪽까지 주거지가 있는 걸 확인하게 돼서 다시 발굴 조사를 하게 돼서 최종적으로 17기가 나왔는데 아마도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면 아마 원래 주거지는 한 25기 내외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간 뭐 아쉬운 점이기도 하고요. 다행인 점 한 게 이제 그것도 결국 이제 보존이 되는 바람에 사실은 이제 법상 보존이 돼버리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는 측에서 발굴들을 될 의무가 없습니다. 거기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쪽만 발굴이 되고 발굴이 일단 중지가 됐었고요. 그게 2003년도에 중지가 됐는데 좀 중요성이 있다 보니까 2004년하고 2005년에 원래 발굴을 담당했던 서울대 박물관에서 자체 예산을 대서 일부 발굴사를 더 했습니다. 물론 발굴사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2기 위에 있는 발굴을 더 해서 현재 저렇게 이제 복원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나 가시면 이렇게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렇게 안내판이 있습니다. 안내판이 있고 지금 사실은 이 안내판들이 좀 문제가 많아서 전국적으로 이걸 다시 이제 고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도 좀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서울 암성 유적을 제외하고 서해도시가 거기는 최대 규모의 신석기 주거지라고 했는데 전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건 운서동 주거지가 66기로 가장 많고요. 그거 외에도 뭐 제가 말씀드렸던 뭐 시흥 능곡동이라든가 화성 석별이 다 서해 이제 도서 해안 지방에 있는 유적들인데 뭐 다 이거보다 규모가 더 크거나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잘못되어 있고 사실 이제 이런 뭐 저도 사실 제가 강의를 드리면서 여기 뭐 수열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적성유고 저도 이제 입에 배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알기 쉽게 실제로 뭐 저런 그 수열 같은 경우는 그냥 구덩이 유구라든가 아니면 뭐 적성유구는 좀 야외 하덕자리 이런 식으로 좀 바꿔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나중에 제가 그 인천 시립박물관 담당자한테 얘기는 할 건데요. 나중에도 안 고쳐주시면 혹시 한번 한 몇 개 후에도 안 고쳐지면 한번 좀 민원을 좀 제가 사실은 일반 시민분들이 민원 넣는 게 훨씬 더 잘 고쳐집니다. 그래서 한번 좀 제가 위에도 좀 틀려 있는 게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한번 나중에 한번 민원을 한번 넣어주시면 이제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제가 이제 여기 보고요 올라 쭉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제
다 지금은 이제 흙을 다시 덮었죠. 흙을 다시 덮어서 지금 남아있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다 지금 주거지가 나왔던 자리에 좀 더 이렇게 안내판을 세워 놓고요. 지금 이제 크게 세 동만 지금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5호 주거지, 저 위에가 저 올라가면 있는데 제가 정확히 주거지 호수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렇게 세 동만 현재 그 복원이 되어 있고요. 내부에는 뭐 그 원래 있던 주거지를 경화 처리해서 그렇게 위에 좀 보호가 씌워 놓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뭐 유리창이 좀 비쳐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뭐 안내판 잘 해놓긴 했는데 보니까 이제 아마 관리를 아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리를 다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규모가 2.9m 곱하기 2.7m 생각보다 상당히 작습니다. 굉장히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뭐 사람이 지금이야 저희가 뭐 굉장히 큰 사람도 많지만 저희가 신석기 시대에 또 평균 나온 인골들라고 했을 때 남자 평균 키가 한 158, 160 채 안 됩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한 150cm 정도 내외. 사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때 건물의 구조는 요 4개 있는 게 기둥 구멍이긴 한데 기둥이 쓴 다음에 실제 지붕은 요 바깥으로 땅에 닿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재 요 불광보다는 약간 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평면대 방형이라는 건 말하자면 사각형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뭐 특징이 수열식 2기라고 써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기 보시면 여기 이게 불된 자리입니다. 불된 자리인데 특별한 시설 안 하고 땅을 파서 이제 한 번 쓰고 옆에 아마 옮겼던 것 같아요. 2개가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수열식 2기라고 돼 있어서 보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출퇴물 포기 석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처음 나중에 자세히 보다가 되게 당황했었는데 다 똑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 좀 오타가 있습니다. 영어가 오타가 있어서 이거 외국인이 보면 되게 그럴 것 같은데 여기 A가 빠져 있어요. A가 빠져 있어서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단어인가 되게 헤맸었는데 원래 이제 ART어야 돼서 원래 아티팩트라고 써 있어야 되는데 아마 전체 그 정도 때 A가 다 통으로 다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건 다 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안내판을 좀 만들려면 좀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요즘 아쉬운 점이 있고 전체적으로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이제 요 3기 빼고는 다 발굴한 상태에서 내부에 이제 보통 다시 충진을 하고 다 이렇게 복토돼서 지금 보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이제 이런 그 유적 보존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뭐 일본 같은 경우라든가 중국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중요한 유적들은 사실 이 전체를 아예 지붕을 씌워서 야외 박물관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올라가서 복원되어 있는 걸 한번 보시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2003년도 처음 발굴 당시에는 요 주거지 약간 위쪽으로 자그마한 이제 길이 그 산에 있는 조그만 등산로 같은 길이 나 있었습니다. 길이 나 있었고 요걸 기준으로 이제 아래쪽에 주거군이 한 8기 정도 주거지가 몰려 있는 거고 위쪽으로 다시 주거지가 이제 9기 정도 발견이 된 건데요. 요 5호 주거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거지들은 전부 다 거의 규모가 4m 이하 정도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단시설, 이게 제가 강의 말했던 이게 2단으로 파인 것들이 아래쪽에서는 유일하게 이것만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단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뭐 여기 특징이 점토두식 1기 수열식 3기라고 되어 있는데 몇 번 이제 그 화덕자리를 여러 번 좀 개축해서 사용했던 흔적인데 점토둑식이라고 써 있는 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남아 있는데 땅을 판 다음에 남아 있는 흙들 갖다가 약간 좀 그 뚝처럼 이게 다서 쌓은 그 형태를 말하면 당연히 뭐 쓰다가 무너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표현한 부분입니다. 뭐 나머지 형태들은 다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여기도 뭐 좀 이렇게 굉장히 좀 그 구멍들이 많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그 신석기 시대,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는 물론 어느 정도 농경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완전히 정착이 이루어진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집단에 따라서는 연중 살기도 하지만 계절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제가 사실은 그 북극 지역 같은 데 가면 거의 주기적으로 이동을 하죠. 여름 주거지와 겨울 주거지가 완전히 다른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글루나 이런 거 같은 경우라든가 그것들은 보통 이제 여름 쪽에 오히려 계절 사는 경우들이 많고요. 대부분 겨울에는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땅을 파고 그런 식으로 많이 삽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는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계절적으로 이동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한 지역에서 1년 내내 살기보다는 좀 이동을 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어떤 주거지를 개축하거나 이렇게 해서 실제로 살고 있을 때 구멍이 이렇게 많이 뚫려 있으면 사실은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특히 원래 있던 기둥자리에 특히 구멍들이 많은 것들은 아마 이제 기둥이 좀 무너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여러 번 이제 그걸 기댄다든가 해서 이런 보수했던 그런 흔적들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화덕자리 같은 것도 여러 번 개축되는 경우는 좀 이제 오랫동안 비워놓고 하게 되면 그것들 다시 붙여버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좀씩 수리해서 썼던 그런 흔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그래도 제대로 돼 있네요. A가 하나 제대로 박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안쪽에 보시죠. 여기 좀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고 보니까 문이 있기는 있는데 문을 열면 바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이제 발굴했던 것들을 그러니까 보통 땅을 경화 처리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저렇게 아까 저기 가운데 있는 게 화덕자리가 되겠고요. 지금 보셨던 그런 구멍들이 이렇게 크게 여러 군데 뚫려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것이 실제 생활했을 때 그대로 다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데서 생활했던 것은 아니고요. 구멍들이 이제 점유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어떤 건 메꿔져 있다가 다시 파여지기도 하고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비쳐갖고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만들면 이렇게 주변에 돌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그게 안 돼 있네요. 지금 최근 혹시 경주 갔다 오신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경주는 어떻게 했냐면 최근에 발굴했던 큰 무덤 하나를 갖다가 아예 씌워놓고 발굴해서 공개하면서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관람객들이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또 주변 전시를 했는데 그렇게 좀 돼 있으면 좋을 텐데 전혀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좀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럼 저 위쪽으로 올라가시죠. 좀 돌아서. 예, 여기가 이제 11호 주거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래쪽에 있는 8개는 대부분 소형기고 아까 복원되어 있던 5호가 그나마 제일 큰 거고요. 여기서 근데 위쪽은 대부분 다 한 5m가 넘는 그런 주거지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주거지 중에서 한 기만 저 위쪽에 발견되어 있는 건 이미 다 깎여 나가 버렸고요. 하나는 사라졌고요. 그거만 사라졌고 나머지는 다 보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건 완벽하게 단이 좀 더 잘 남아 있고요. 잘 남아 있는 상태고 크기는 5.5 곱하기 5.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들보다 확실히 깊이도 좀 더 깊은 그런 양상입니다. 물론 이게 깊이라는 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워낙 이제 저희가 침식이 당하면 깎여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깊이라는 것이 정말 당시에 정말 이 깊이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규모가 이제 아래쪽에 있는 작은 것들보다는 좀 더 깊이도 더 깊은 게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똑같이 여러 번 지금 수열이 그러니까 화덕자리가 이렇게 좀 여러 번 중복되어 있는 현상들 그래서 몇 번씩 개축해서 사용했던 그런 흔적들이 되겠고요. 역시 또 이 기둥구멍 중심에서 여러 가지 구멍들이 좀 많이 뚫려 있는 그런 양상들. 아마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작은 구멍들은 나중에 지붕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중간중간에 덧댔던 아마 그런 흔적이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비슷한 양상들이고요. 그래서 이쪽에 역시 또 복원이 되어 있는 거 보시겠지만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그 사기에 이렇게 길게 뚫려 있는 거는 원래 그래 만들어져 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발굴 조사를 할 때 이렇게 벽이 아주 정확하게 잘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되게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원래 있는 땅과 유적의 경계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보통 저희가 이제 이렇게 뭐 트렌치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파서 그다음에 단면을 보고 여기까지가 땅이 확실히 파진 흔적이라는 걸 찾을 때 보통 저렇게 그 트렌치를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완전히 파기 전에 트렌치 일부 파서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흔적이어서 가끔은 이제 이게 당시에 맞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셔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군데 이렇게 길게 뚫려 있는 것은 이제 발굴을 하면서 깊게 뚫려 있네요. 어떤 이 구멍이 그런가? 저 안까지 뚫려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예, 당연히 왜냐면 그 바닥도 완전히 확인하려고 그때까지 뚫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 구멍 뚫은 게 그 정도까지 들어가. 구멍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보통 이제 저런 중심 기둥들은 좀 굉장히 좀 깊고요. 어느 정도? 예, 보통 좀 깊은 것 같은 경우는 아주 깊은 한 50cm 정도, 대부분 한 30cm 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당시 나중에 저희가 이제 청동 시대가 되면 이게 벽체가 올라가고 지붕 저희가 보통 이제 지금 그 초가집 이런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데요. 실제로 신석기 시대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좀 중심 기둥이 없잖아요. 네 군데 지붕을 세우고 실제로 지붕 처마를 땅에 대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하중을 받지는 않습니다. 군요. 출입구는 방향이 어느 쪽?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저희가 굉장히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방향을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도 참 왜냐면 대부분 이제 당시 지형 주로 이제 낮은 쪽에서 출입하는 게 좀 일반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돌출되거나 해서 출입시설이 확실히 나타나지 않으면 정확히 어디가 출입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생활을 할 때는 물론 뭐 어떤 큰 짐을 갖고 들어올 때는 아래로 들어갔겠지만 뭐 여름에 생활할 때는 이제 사다리를 이용해서 위로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요.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나머지 흔적에 출입 흔적이 잘 남아 있지는 않죠. 그래서 저희가 운소동 같은 거 발굴했을 때가 그 출입시설 방향을 알아보면 되게 좋은 자료라고 생각했는데 별로 적용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당시 지형 이런 걸 따라서 다 저희가 무슨 정확히 남북 방향을 맞췄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어요. 자, 여기 있는데 구어주거지 뭐 거의 같은 현상입니다. 근데 지금 쭉 오면서 보셨으니까 혹시 제가 강의 시간에 보여드렸던 다른 이제 주거지 사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걸 좀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과 같은 시기에 거의 같은 시기에 유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섬 지역이 아닌 멀지는 않습니다. 뭐 시흥 능곡동이라든가 화성 석교리, 안산 신길동,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보여드렸던 사진들인데 다 거의 이 시기와 같은 시기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근데 그 주거지들은 규모가 여기서 좀 작기도 하고요. 이런 단시설도 거의 없습니다. 단시설 2단으로 파지지 않고 대부분 그냥 1단으로만 파져 있고요. 주거지 내부 같은 경우가 여기처럼 화덕이 여러 번 중복되거나 이렇게 구멍이 많지 않습니다. 구멍이 많지 않은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삼목도라는 섬이 굉장히 작은 섬이죠, 사실은. 굉장히 작은 섬입니다. 물론 뭐 당시에도 섬이 떨어져 있기는 했지만 여기가 뭐 물만 빠지면 실제로 뭐 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힘든 지역은 물론 아니긴 해요. 근데 섬이 작다는 거는 가장 힘든 부분 자체가 사실은 식수의 부분입니다. 이런 섬 같은 경우에 당시에 무슨 뭐 우물을 그렇게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제 어떤 그 샘물 같은 걸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여름 같은 경우에 가뭄이 들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물이 떨어지면 생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경우에 좀 아마 그런 이유들 때문에 아마 여기 살던 사람들은 그 해안 지역에 살던 내륙 쪽에 살던 사람보다는 좀 이동이 좀 잦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의 개축 흔적들이 좀 나타나는, 사실은 이런 현상들은 말씀드린 대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은 후기 때 많이 나타납니다. 그거는 도서 지역도 그렇고 내륙 지역도 사실 이렇게 지저분하게 막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게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는 이제 그
보다 이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요 삼목도라는 섬이 갖고 있는 작은 섬의 그런 특징들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뭐 추정이긴 합니다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나머지 구조는 다 비슷하고요. 다 여기서 한번 보시면 여기는 보니까 뭐 토기 두 개를 저렇게 갖다 놨는데 뭐 실제 토기는 아닙니다. 실제 토기는 아니고 뭐 이제 아마 복원을 재현을 해서 복제품으로 이렇게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토기를 저렇게 쓰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신석기 시대,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를 하면서 가장 미스테리한 게 말씀드린 대로 왜 저게 바닥을 저렇게 만들었냐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청동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렇게 바닥이 뾰족하진 않아도 바닥이 굉장히 이렇게 좁은 토기들이 있어요. 저희가 또 탱이형 토기라고 부르거든요. 마치 탱이처럼 돼 있고 바닥이 입구는 이만한데 바닥은 딱 요만한 뭐 이런 토기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토기들은 땅에 박혀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장용으로 쓴 거죠. 땅을 파서 박혀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도 신석시대 토기도 그렇게 나오면 저렇게 만든 걸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도 아마 할 때도 저게 뭐 저런 토기가 땅에 박혀서 나왔거나 하면 저렇게 했을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아마 저렇게 좀 대충 갖다 놓은 것 같긴 한데 가끔은 저런 큰 토기들이 땅에 거꾸로 박혀서 위에 이제 그 아랫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쓴 경우들은 가끔 있는데 저거 자체가 무슨 뭐 한 몸통 중간까지 땅에 박아 놓거나 그렇게 쓴 예가 없어서 사실은 저희도 저게 도대체 토기를 저렇게 어떻게 썼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뭐 생각으로는 목재 같은 걸 이용해서 나무를 이용해서 어떤 뭐 이렇게 기대 놓거나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발굴해서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뭐 처음엔 제가 이런 구멍 같은 경우도 저런데 이제 토기를 박아 놓은 게 아닌가 생각을 했지만 그런 예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이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사실은 저렇게 불편하게 왜 썼는지를 저도 뭐 가운데 화덕전에 토기를 저렇게 넣어놨는데 뭐 당연히 저렇게 쓰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때는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저희도 아직까지는 뭐 도저히 알 수 없는 뭐 그런. 그러니까 요 비슷하게 지금 복원되어 있는 유적이 요 가까운 데는 이제 안산 신길동, 그 다음에 시흥 능곡동, 그러니까 비슷하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에 있는 근린공원 형태로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뭐 완전히 뭐 지형이 완전히 달라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원래 옛날 지형을 보게 되면 거의 여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주변에 그러니까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오는 그런 조간대 지역에 돌출되어 있는 작은 구릉들, 그 구릉의 맨 하단 쪽에, 낮은 구릉 하단 쪽에 이렇게 주거지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거의 비슷한 형태인 게 특히 이제 안산 신길동 같은 경우가 뭐 지형이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안산 신길동은 그룹이 이 구릉에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등고선과 직교한다고 설명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룹이 보면 아래쪽 위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신길동 같은 경우는 그 좌우로 집단이 그 주거지 분이 구분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시흥 능곡동은 이것보다 조금 높습니다. 약간 높고 낮은 구릉의 정상부 쪽에 이런 건 이제 사면 쪽에 있는데 그건 정상부에 주거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맨 정상부 평탄지를 이렇게 그 등고선을 따라서 주거지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들은 대부분 유사하지만 거기 있는 상황에 따라서 주거지를 배치하고 살았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시면서요. 저 아래 뭐 여기 보니까 또 이렇게 뭐 시대별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뭐 강의 시간에 신석기만 설명하냐고 다른 시대 설명 못 드리는 게 있어서 뭐 표지판 보면서 여기 구석기 신석기 쭉 해놓은 것들이 있어서 뭐 거기까지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사실 뭐 혼자 오시면 별로 볼 게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좀 뭐 다양한 콘텐츠가 좀 있어야 되는데 뭐 그건 뭐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나마 지금 여기에 보시면 좀 설명을 좀 해놨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뭐 여기도 좀 뭐 워낙 좀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제가 강의 시간에 뭐 신석기 시대만
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좀 안내판을 보면서 제가 한번 우리나라 선사시대 시대별로 좀 저기 철기 시대까지 되어 있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거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통 저희가 이제 구석기 시대라고 불리우는 시기, 뭐, 이게 뭐 워낙 옛날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뭐 몇 년부터 시작했다라고 말하기는 뭐 좀 어렵습니다. 보통 뭐 단위가 뭐 100만 년 단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아주 길게 보면은 지금부터 한 500만 년 전?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현의 유인원들, 그러니까 침팬지라든가 원숭이하고 인간이 완전히 갈라지면서 이제 다른 진화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인간의 길을 걷고 침팬지나 오랑우탄 이런 것들은 그들의 길을 걸면서 이제 완전히 종으로 분류가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저희들 보통 이제 호모 사피엔스 뭐, 불리는 사람들은, 기원전 한 10만 년 정도 전후에 아프리카에서 처음 발생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그 전에 있는 인류들도 있죠. 그 인류들은 지금은 다 멸종을 한 거고요. 그 앞전에 저희가만 배웠던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이런 건 이미 다 사라졌고요. 다 사라졌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보통 이제 네안데르탈이라고 부르는, 뭐 호모사피엔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부르는데 저희가 거의 유전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약간 좀 형태 다른 건데, 실제로는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 호모사피엔스에서 네안데르탈이 멸종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유전자 발달을 통해서 혼혈이 되어 있다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인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다 똑같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한 4에서 5% 정도 네안데르탈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한 20% 정도까지 네안데르탈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훨씬 더 이전에, 그러니까 100만 년 전 이전에 아프리카에서 나와서 전 세계에 퍼진 사람들이고요. 다시 새로운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10만 년 정도에 발생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살고 있는 게 지금 우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약 70만 년 전에 한반도에서 구석기 시대가 막을 열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증거는 없어요. 증거는 없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말 그대로 이제 그 네안데르탈도 더 이전 에렉투스 단계라고 보통 분류는 완전히 고인류가 발견이 좀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예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예가 없고요. 지금 가장 빠르다고 하는 구석기 시대 유적이 연천에 가시면 연천 전곡리 국가사적으로 되어 있고 박물관도 굉장히 크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그 유적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 그 유적 같은 경우도 이제 논쟁이 많습니다. 뭐 기원전 30만 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10만 년 전 아래쪽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인류와 신인류가 있는 부분들이 좀 헷갈려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 구석기 시대라는 부분들이 그 연대 측정하는 방법이 신석기 시대처럼 정교하지가 못해요, 아직도. 그래서 연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여기 좀 70만이라고 써 있는 건 좀 많이 오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구석기 인류가 최초로 도구와 불을 사용했던 인류라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거의 뭐 인류가 태어나서 사실 초기부터 거의 이제 돌을 이용해서 도구를 만들었고요. 결국은 불을 다루게 되면서 사람들하고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들이죠. 결국 이제 불을 저희가 다룬 다음에 토기를 만들 때까지는 사실은 뭐 몇백만 년이 사실 걸려서 토기를 개발하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저희가 불을 사용하게 된 것들 하면서 토기를 만들게 되면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문화를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된 것들이죠. 하지만 그때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구석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는 당연히 뭐 추웠던 시기도 있고요, 더웠던 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물소뼈가 발견이 되기도, 원숭이 뼈도 발견됩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따뜻했던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물론 훨씬 추웠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래서 대부분 오랫동안 이렇게 돌들을 다 깨서 이런 뗀석기만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사실은 이제 전곡리 유적이 유명해지게 된 이유는 바로 여기 설명이 안 써 있긴 한데, 바로 요 석기 때문입니다. 요 석기가 주먹도끼라고 보통 부르는 석기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그 단면부분, 이게 제가 할 때 양면석기라고 해서
이게 그 양쪽을 돌을 떼내서 날을 만드는 그런 석기예요. 근데 전곡리에서 이 석기가 발견되기 전까지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그렇죠. 그 유럽 지역에서만 이런 식의 양면으로 좀 석기가 나오고, 아시아 지역은 여기 지금 집게라고 써 있는데 한쪽만 날을 깨서 만든 집게만 만들고 썼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어요. 사실 이제 이미 그 당시 뭐 19세기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유럽 사람들은 아시아인들을 좀 굉장히 미개하게 보는 것들이 있었고, 당연히 그 옛날부터도 너희하고 우리하고는 수준이 달랐다는 식의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완전히 깨진 게 전곡리 쪽에 발견되면서 그 학설이 완전히 깨지게 됐고요. 물론 지금은 뭐 당연히 중부에서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일본은 안 나오는데요. 일본은 훨씬 더 늦게 시작되니까. 지금은 뭐 중부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전곡리에 큰 박물관이 만들어질 수도 있게 된 것들이죠. 자, 뭐 여기 되게 재밌게 써놨습니다. 뭐 구석견들이 몰랐던 3가지 농사를 짓는 법. 사실 이 사람들은 뭐 농사를 전혀 짓지를 않았습니다. 구석 사람들은 워낙 뭐 이 당시에는 다 계속해서 이동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당연히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었죠. 사실은. 그리고 뭐 뒤에 있는 것들은 뭐 부동산 투기, 명품 식기 세트, 이거는 뭐 그냥 재밌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주요 구석기 시대 유적을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유명한 게 연천 전곡리, 공주 석장리, 이 두 개가 가장 유명한 유적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도 못했고 금년도 못하고 넘어갔는데, 매년 5월 5일이 되면 전곡리하고 석장리에서 그 구석기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가 열려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에 있는 학자들이 와서 이거 이제 뭐 불 피우는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되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한번 여기를 한 5월 달에 한번 방문해 보시면, 전곡리는 뭐 저도 여기서 작년에 못했지만 저도 여기서 보통 제가 석기를 만들거나 해서 이렇게 뭐 돼지 해체하는 거, 그런 것들 이제 같은 일반인이랑 같이 하거든요. 혹시나 뭐 내년에 오시면 저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예, 보통 그런 것들이고요. 자,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구석기 시대에는 추운 시기, 더운 시기가 오래 반복이 됐지만, 실제로 우리 인류가 태어난,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인류가 태어난 한 10만 년을 전후한 시기부터는 굉장히 오랜 동안 추운 기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석기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아왔었죠. 그러다가 그런 기후가 전 지구적으로 지금부터 한 12,000년 정도부터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후와 거의 비슷해지기 시작하는 거는 한 기원전 10,000년 정도부터, 물론 중간에 다시 한번 약간 추운 적도 있지만 거의 유사하게 되는데, 그 시기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신석기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좀 제가 늦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역시 뭐 기원전 한 8,000년 정도 전후한 시기부터 신석기 시대가 나타나게 되고요. 당연히 물론 저는 뗀석기도 그대로 사용이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런 간석기의 사용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뭐 일부 동굴에 살거나 주거지에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땅을 판 주거지는 발견되는 예는 없어요. 그냥 지상에 말 그대로 이렇게 간이 천막 같은 형태, 그 정도였었던 것 같고요. 대부분 동굴 생활을 하거나 그냥 이런 야외에서 생활을 했었지만, 이제 신석기 시대부터는 이런 식의 땅을 타서 만든 이제 이런 집자리가 나타나게 된 것들이죠. 자,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사실 신석기 시대의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농경입니다. 특히나 유럽이라든가 서남아시아 쪽에서는 토기보다 농경이 먼저 시작돼요. 그쪽은 토기보다 농경이 먼저 해서 농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반대로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농경보다는 토기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유럽식의 개념의 신석기 시대라고 한다면, 사실은 토기의 유무보다는 농경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도 얘기를 하지만, 아시아 쪽에서는 실제로 토기의 유무를 가지고 일단은 신석기 시대를 신석기 시대냐 구석기 시대냐를 더 판단하는 쪽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식의 이런 비싼 토기가 주로 사용되는 시기가 이제 신석기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농경, 토기, 그다음에 간석기 3개를 보통 이제 신석기 시대 3대 요소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신석기 시대
뭐 그건 다 이미 설명을 드렸던 거지만, 자,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뭐 유명한 신석기 시대 유적이라고 한다면 역시 뭐 암사동입니다. 서울 암사동. 이게 뭐 워낙 발견된 지가 오래되기도 했고요. 이제 지금 뭐 세계문화유산으로 좀 추진하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남쪽에서는 부산 동삼동 유적. 역시 여기도 가시면 작지만 박물관이 되어 있습니다. 암성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동쪽으로 가시면 양양 오산리, 고속 문암리 이런 유적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오산리 쪽에 가시면 요즘 뭐 특히 코로나 때문에 어디 못 가셔서 속초, 강릉 많이들 놀러 가시는데 오산리 쪽에 가시면 오산리 박물관이 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뭐 당연히 뭐 이런 북쪽에도 유적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뭐 저희가 뭐 북에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있는 삼목도 여기 이 부분 여기에 역시 뭐 문화권 자체가 여기 지금 충주 조동리라고 써 있는데 여기부터 한 요 정도까지가 거의 비슷한 문화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청천강, 대동강, 그다음에 여기 대동강 안 그려져 있네요. 대동강 이쯤 돼 있을 텐데 대동강, 한강, 금강까지 그 세 강 유역이 굉장히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강의 시간에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 되겠고요. 예. 결국은 이제 청동기 시대라고 이제 불리는 시기가 우리나라나 중국은 뭐 조금 더 빠르기도 하지만 이제 정말 본격적인 농경 사회로 접어들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벼농사,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까지는 일부 농사를 짓지만 신석기 시대에는 주로 먹는 것들이 조나 기장, 수수 이런 잡곡들이 되고요. 그 청동기 시대가 와서야 주로 이제 벼를 이제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역시 처음에는 역시 농사가 청동기 시대도 우리가 사는 이런 논농사 위주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밭농사, 밭에서 짓는 육벼 같은 경우나 또는 뭐 보리라든가 이런 식의 밀이라든가 이런 쪽을 하다가 사실은 저희가 한 기원전 한 8세기, 9세기 뭐 저희가 보통 송국령 단계라고 하는데 그 시기부터가 본격적으로 논농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 저희가 이렇게 물을 이제 강제적으로 물을 끌고 들어오는 그런 시설, 관계 시설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발견되는 시기가 됩니다. 자, 근데 또 말씀대로 청동기 시대라고 얘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청동기 시대에서 청동기는 정말 일부 사람만 쓸 수 있었던 굉장히 고급 물건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청동기 시대가 돼서 정말 아주 석기들이 정교하게 발달을 합니다. 정교하게 만든 석기들이 이 시기에 발달을 하게 되고요. 이런 청동기나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일부 무기라든가 일부 이런 좀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제가 위세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렇게 신분을 상징하는 이제 이런 것들로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발견되는 경우도 거의 대부분 다 무덤에서만 주로 발견이 됩니다. 예. 이쪽으로 보시면 결국은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까지는 무덤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무덤을 만들 때 저희는 이제 봉분이라고 얘기하죠. 무덤임을 알리기 위해서 위를 이제 만드는 것들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신석기 시대.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이미 신석기 시대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청동기 시대가 들어오면서 이제 무덤이라는 것이 좀 특별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다 알고 계시는 이제 고인돌이라고 불리우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가장 특징적인 무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유사한 고인돌은 우리나라도 당연히 많고요. 동남아시아 쪽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일부 지역까지 만들어집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일단 남아있는 건. 우리나라가 현재 대충 아마 한 3만 개 정도 고인돌이 남아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아주 구주 지역, 일부 지역에서만 고인돌이 아주 드물게 발견됩니다. 일본 본토에는 고인돌 없고요. 중국도 본토에는 고인돌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소위 말하는 동북 삼성, 그러니까 길림성, 흑룡강성, 하나가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윤영성. 그러니까 보통 동북 삼성이라 불리는 그 지역에서만 고인돌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문화고요. 그래서 그걸 인정받아서 저희가 강화도에 있는 그 고인돌 분하고 전남 화순에 있는 고인돌 분하고
전부 고창에 있는 고인돌 3개를 묶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굉장히 일찍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에 가시면 강화도 이제 부군리, 강화도 역사박물관 바로 옆에 있는 부군리 고인돌, 이제 아마 이것도 그 모델 비슷하게 만든 것 같은데, 그게 현재로서는 가장 그 대규모 큰 고인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토기는 뭐 이런 식의 민무늬 토기가 만들어지겠고요. 여기가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이런 청동으로 만든 청동검이 되겠죠. 청동검이 돼서 여기 지금 비파형 동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배가 불러 형태에서 이제 보통 이제 비파형 동검이라고 얘기가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점점 제가 뭐 세형 동검 또는 한국식 동검이라는 쪽으로 해서 이게 굉장히 지금 여기 지금 사진이 저 철기 시대에 있는데 이제 나중에 매끈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의 검 같은 청동검 같은 경우도 역시나 중국 본토나 보통 저희가 뭐 스키타이라든가 이런 아주 북방 시베리아 이런 쪽에는 이런 식의 청동검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의 청동검을 만드는 그 지역들을 보통 이제 우리하고 굉장히 관련된 그런 지역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가끔은 이제 이런 식의 청동검이 나오는 데를 갖다가 저거는 저쪽 건데 그러면 무조건 다 고조선하고 연결시키는 건 좀 무리한 일이긴 한데요. 이때부터 이런 식의 동검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청동기 유적은 너무 많아서요. 사실 뭐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영종도에는 섬에는 별로 없는데, 아마 육지로 나가시면은 웬만한 동네 뒷산에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시대로는 구석기 시대가 훨씬 길고 신석기 시대도 훨씬 길지만, 청동기 시대는 뭐 사실 기껏 해봐야 1000년 좀 넘는 정도인데, 이때부터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기 시작하죠.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서 농경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주거지 같은 경우에 발굴을 해보면 그냥 막 수백 개씩 나옵니다. 한 마을에 이제 거의 도시 수준의, 도시까지는 너무 오바일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의 도시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인구가 폭발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진짜 웬만한 낮은 구릉에 있는 지역에는 대부분 다 청동기시대 유적이 남아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자, 보통 제가 철기시대, 사람에 따라서는 처음에 시대를 두 개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초기 철기시대라고 하긴 하는데, 이제 이때는 당연히 청동검 같은 경우도 이게 보통 제가 이제 세형동검 또는 이제 저희가 그 한국식 동검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굉장히 그런 둥근 부분들이 사라지고 거의 일자형으로 바뀌게 되는 되는데, 근데 이때부터 이제 철기가 사용됩니다. 청동기도 당연히 사용되지만 이제 또 철기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죠. 근데 사실 보시면 역시나 요 초기까지는 토기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물론 이렇게 좀 잘 만들어진 토기들도 있지만 이런 식의 토기들이 계속돼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아마 국사국에 나오는 단유세명병이라고 하는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제 저게 사실은 정확하게 어디서 나온 건지는 모릅니다. 그냥 알려져 있는 것들인데, 처음에 저희가 이런 말 했었어요. 저게 가짜가 아닌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지금은 당연히 이제 분석을 통해서 알아내긴 하는데, 당시에 처음에 저게 발견됐을 때 저게 왜 가짜가 아니냐 했을 때 그런 말이 지금 기술로도 재현이 안 돼서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네? 재현합니다. 용인에 계신 분이, 여기 한 분, 장인 한 분이 정말 완전히 여기에 비춰서 정말 어마어마한 실패를 거듭하신 다음에 몇 년 전부터 다 성공을 하셨어요. 사실은. 지금은 당연히 성분 분석 이런 걸 통해서 당시에 그런 걸 다 알고 있지만, 초창기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만들어지고, 저희가 저기 철기시대까지 여기 마한, 진안, 변안, 옥조, 동해, 고구려 써여 있죠. 말 그대로 역사학에서 얘기하는 삼한시대입니다. 국사 시간에 배우셨던 마한, 진안, 변안이 있고, 사실 북쪽에는 이미 고구려라는 나라가 이미 있었던 시기. 그래서 그러니까 고고학 쪽에서는 철기시대라고도 부르지만, 그래서 이 시기를 이제 원삼국 시대, 여기는 아직 변하지 않았던 그런 시기라고 얘기죠. 자, 여기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지금도 철기 시대이지요.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철기보다는 플라스틱을 더 많이 쓰는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쭉 이 철기 시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런 식의 철기, 나중에 나오는 플라스틱, 사실 이런 걸 만들 수 있게 된 것들은 처음에 했던 저 토기에
발견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석기 시대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저 토기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은 당시 사람들은 어떤 물건의 물리적인 변화만을 생각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걸 알게 되니까 굉장히 오래 걸렸던 거죠. 근데 결국 토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 토기를 그 흙을 만들어서 모양을 만든 다음에 불에 굽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화학적인 성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면서 굽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물론 당시 사람들이 이것이 뭐 거기에 있는 어떤 성분이 어떻게 변해서 된다는 것까지는 정확히 몰랐겠지만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어떤 식의 어떤 열을 가하거나 뭘 하게 되면 성분들을 화학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건 이제 깨닫게 된 것들이죠. 결국은 그것들이 우리가 나중에 청동기가 발견이 되게 되고 만들 수 있게 되고 철기가 만들 수 있게 되고 결국은 지금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이런 합성 물질들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뭐 제가 꼭 신석기 시대를 전공해서 말하는 것들은 아니지만 결국 그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첨단 문명의 시작이 사실은 저 신석기 시대 토기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사실은 저 과언이 아닌 그런 얘기들이 될 겁니다. 영종도서관 화이팅!